신안대학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영천 전투입니다. 이 영천 전투의 참고 자료는 육군 군사연구소 발행 6.25 전쟁입니다. 저는 신안대학교 사이버 드럼봇 군사학과장이고요. 26사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영천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도에서 보시면은 이 요도가 9월 15일, 그러니까 50년 9월 15일 낙동강 방어선의 배치도 상황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부산에 임시 수도와 육군본부, 미 8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저 낙동강선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 낙동강을 이렇게 해서 대구 쪽은 미 1기병사단이, 그 다음에 차지점 현풍 일대는 영연방 27여단이, 창녕 일대는 미 2사단이, 그다음에 마산 요 일대는 미 25사단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고요. 국군 여기 방어 지역에는 맨 서측에 국군 1사단, 다음이 국군 6사단, 국군 8사단, 그 다음에 수도 사단, 3사단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군 1군단은 이 8사단, 수도사단, 3사단이 국군 1군단이었고요. 국군 2군단은 1사단하고 국군 6사단이 이렇게 2군단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 두 분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자, 이분이 이제 국군 정일건 총참모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군 워커 8군 사령관이고요. 이제 이 국군이 다시 영천을 탈환한다면 이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군 워커 사령관이 뭔가를 이제 계획을 설명했던 거겠죠. 총참모장한테.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이 물론이다. 영천만 다시 되찾는다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시작할까요? 제8강 연천전투는 1950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군 2군단이 북한군 15사단의 공격으로 빼앗긴 영천을 가감한 역습으로 탈환한 전투입니다. 김일성이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영천을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이 자책할 정도로 이 영천의 전술적 가치가 높았던 아주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북한군은 영천을 점령 후 경주 방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투력이 높은 15사단을 이 영천 지역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 15사단은 1950년 9월 2일 야간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되죠. 이래서 영천 북방 아군 방어 진지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 8사단이 이제 여기를 방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어 진지가 돌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군 8사단이 그 남쪽으로 기룡산 일대를 철수하는 이러한 상황이 접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육군본부는 이제 추가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추가 병력은 1사단, 그 다음에 6사단, 7사단에서 1개 연대씩 차출해서 이 피탈된 영천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영천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사단, 그 다음에 6사단, 요 8사단, 요것이 이제 국군 제1군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단, 3사단은 국군 2군단이었죠. 다시 이쪽이 2군단이었고 이쪽이 국군 1군단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천이 만약에 북한군이 점령이 되면은 이 1군, 우리 동측의 1군단과 서측의 국군 2군단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또한 포항, 안강, 영천 이 대구를 연하는 이 행적 병참로가 이 영천이 점령되면 차단이 되는 그러한 형색이고요. 또한 영천을 점령 후 북한군이 이 대구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우리 아군 6사단, 1사단, 미 1기병사단의 후방이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만약에 또 북한군이 영천을 점령 후 경주 방향으로 가면은 이 동해안 이 도로가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도로가 개방이 됨으로써 이 부산 교도보가 위협받게 되는 아주 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낙동강 방어의 예비 방어선을 한번 데이비드슨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선은 8월 초에 메가더 장군이 예비 방어선의 준비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준비하라고. 그 이유는 이 병력을 전략한 가운데 적의 압력을 지탱할 수 있는 축도된 방어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하나하고요. 또 혹시 한국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부대를 철수 시 엄호할 이 최소한의 외곽진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워커 8군 사령관에게 예비 라인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워커 사령관은 그 당시 공병 참모인 데이비드슨에게 8월 11일 요것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슨 라인은 결국 공병 참모의 이름을 딴 그런 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은 이제 울산, 밀양, 마산을 연하는 이런 동북고지로 약 90km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후에 9월 1일에는 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 진지 구축을 하고 방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체호를 구축하고, 그래서 엄체호는 뭐냐면 이 포병 탄약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그 포병 탄약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맞지 않을 피해가 없는 그런 엄체호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총 진지도 구축하고, 또한 이제 적의 접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명지대 야간이죠. 그러니까 매설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인원이 없으니까 그 당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영천 지역이 일부 피탈되었을 때 이렇게 점령하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이 영천이 이제 회복되면서 실제 점령을 하지 않은 이러한 그 데이비드슨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민들이 이 엄체호를 구축하고 기관총 진지 뭐 이렇게 조명지대를 설치하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참 우리가 뭐 그 상황으로 간다면은 참 아주 암담했을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은 뭐 사명감을 가졌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그 당시 작전 환경을 살펴보면요.
자, 이제 영천은 보면은 여러분들 뭐 대구, 포항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또한 저 대구, 영천, 경주 이렇게 부산으로 이렇게 이루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제 북방으로 보면은 이 보현산 이게 1124고지네요. 또 기룡산 한 961고지 이렇게 좀 험준한 산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도로망을 보면 영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북쪽으로도 이렇게 좀 방사선으로 발달이 돼 있고 또 남쪽으로도 대구, 경주로 이렇게 방사 형태로 발달이 돼 있어서 이 기계화 부대 및 부대 기동에 이제 유리한 거죠. 또한 저 지형을 보시면은 이게 금호강인데요. 이 금호강 지류들이 이렇게 남에서 이렇게 북으로 흐르고요. 또 이 강들은 저 도섭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도섭은 뭐냐면 사람이 뭐 특별한 도구 없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뭐 대략 허리 아래가 되겠죠, 물이. 예. 그러나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주변의 농경지들은 9월이기 때문에 물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 중장비 궤도 차량들은 좀 기동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그 당시 9월 초에 이제 집중된 10일간의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상은 국군에 다소 이렇게 불리한 국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천의 위기 상황인데요. 이제 북한군 15사단이 9월 5일 자정, 9월 5일 자정이라면 9월 4일 23시부터 9월 5일 뭐 1시, 새벽 1시 그러니까 그때가 자시니까요. 자정에 이제 야간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선두로 해서 상계 방면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도상에서 보시면 대략 이렇게 상계 방향, 3, 4개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요. 이 당시 8사단은 여기 5연대, 16연대, 3연대 1대대 이렇게 21연대 이렇게 대략 4개 연대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계 방면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영천 북방 이 대천동하고 상리동 일대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리동 이 대천동 일대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육군본부에서는 영천 책임부대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9월 5일 10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동측이 이제 수도사단, 3사단, 8사단이 1군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좌측이 이제 6사단, 1사단이 국군 2군단이었는데요. 이 8사단을 1군단에 있던 8사단을 2군단으로 이제 배속을 전환시켜서 2군단장이 방어토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천의 위기가 있자 육군본부 혹은 미 8군 사령부는 이제 대구에서 부산으로 지휘부를, 사령부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자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 영천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참가했던 육사단장 김정호 대령의 증언입니다. 유재흥 군단장은 적은 영천에 주공을 두고 있다. 영천을 빼앗기면 다음은 부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육사단장 같은 경우에 당시 우리 사단 담당 구역이 강정면이었고, 이제 육사단장 아까 바로 8사단 서측이었잖아요. 강정면이고 병력도 부족했으므로 일개 연대 차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유재흥 군단장의 결의가 너무도 단호하여 나는 군단장 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기의 이런 상황이죠. 저도 이제 뭐 사단장을 해봤지만
뭐 실제 전투는 안 했지만 이렇게 워게임 갖고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그 사단의 기동사단이, 기동여단이, 기동연대죠. 이제 기계화부대는 사단이지만 보병연대니까 3개 연대밖에 없어요. 근데 1개 연대를 달라면 3분의 1 병력을 달라고 하는데 또 내 자신의 나 사단의 책임 지역도 있고 한데 그 섣불리 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흥 군단장의 결의가 단호하여 그 전투 상황에서도 육사단장은 일개연도를 차출을 이렇게 동의했다는 거죠. 네. 뭐 지시 따로밖에 없었겠죠. 뭐 상황이 급박했으니까요. 네. 자, 이제 전투 경과선 영천 피탈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군 15사단은 이제 9월 6일 새벽에 영천을 총 공격을 합니다. 전차, 자주포, 수색부대, 뭐 가용병력을 총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천이 차지함인데 영천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천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국군 2군단은 뭐 탄약이 다 고갈돼서 이제 백병전으로 막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백병전 그러면 뭐 육박전이죠. 뭐 정확히 자기 개인이 휴대한 무기 갖고만 싸우는 그러한 것을 백병전이라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총력적으로 사투를 하고 뭐 열심히 전투를 뭐 죽기를 각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07시에 영철이 피탄을 댑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보면 이렇게 돌파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16년대 방어했던 16년대가 쭉 들어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직결지를 이쪽으로 좀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방어했던 7년대가 여기 8년대 7사단 8년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이 2개 연대가 철수를 해서 결국은 영천이 이제 피탈되는 아주 진짜 바라지 않은 상황이 여러 사람이 바라지 않는 국면이 이제 전개됐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9월 7일 영천이 이제 피탈됐을 때 9월 7일 영천의 이제 방어의 희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이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정일건 참모장한테 이제 이 계획을 갖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한국 정부 그다음에 뭐 포함해서 군대 약 60만 명을 미국령 사모아에 재배치해서 신한국을 이제 구생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영천 방어에 희망이 없을 때 처음으로 총 참모장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총 참모장이 국군이 다시 영천을 탈환한다면 이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8군 사령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계획을 듣고. 그래서 8군 사령관은 물론이다. 영천만 다시 되찾는다면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천만 찾으면 뭐 이 계획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네. 자, 이제 전투 경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탄이 피탈됐는데 이제 영천을 이제 탈환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유재흥 군단장은 결국은 국군 2군단에 증원부대를 투입합니다. 그 부대가 이제 1사단 11연대, 6사단 19연대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1사단 11연대는 이제 차지점에 배치해서 영천 남쪽에 이렇게 방어진지를 돌파구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연대는 이제 영천 이 돌파구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면에서 이제 국군 8사단이 투혼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됐던 19연대하고 이 지점에 위치한 21연대가
영천을 탈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천 북쪽하고 이 서쪽에서 이 공격을 해서 이 북한군을 대승, 공격을 해서 대승을 이루는 해서 사살 300명, 그다음에 포로 98명 등으로 해가지고 결국은요 여기 볼록 나온 돌파구를 회복을 하고 또 21년 된 여기서 후방을 공격을 해서 이 돌파구의 위협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군 2군단은 이제 총 반격으로 영천 지역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영천 탈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천을 탈환한 다음에는 이제 이군단이 총 반격을 합니다. 이 총 반격을 함에 있어서 8사단 21년대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8사단 10년대는 이쪽 방향으로, 19연대, 6사단 19연대는 저 영천 북방 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6년대는 이렇게 하고, 7사단에 이제 8연대는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5연대도 계속 공격을 하고, 저 1사단 11연대는 요 185고지 이렇게 확보해서 총 공격을 해서 9월 9일 18시에 이렇게 쭉 이 라인에서 공격을 해서 9월 13일에 이제 14시에는 이제 원상대로 돌파구를 이렇게 이제 확보하게 되는, 원상대로 이렇게 이제 되찾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황은 이제 그러한 국면을 현 지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기룡산인데, 그래서 기룡산 못 미쳐서 차지점까지 쫙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당시 이제 1사단 11년대,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가 이렇게 뚫렸을 때, 이제 증원부대로 1사단 11년대가 증원이 돼서 그 영천전투에 참가했던 공재봉 소위의 이 증원입니다. 우리는 저 80산에 있었는데 적이 영천을 점령하였다고 해서 미군과 교대하고 영천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한테 그 지역을 줬다는 거죠. 네. 암만 그래도 그쪽은 좀 이제 유엔군 미 1개방 지역, 1사단 지역에는 좀 압박이 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천 상거리에서 적 1개 소대 병력을 섬멸시켰으며 노획한 무기는 국민학계에 전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천에서 전투할 때에 이 전투에 지면 우리는 망한다는 각오로 전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재봉 소위가 여기에 아주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기 공재봉 소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력들이 이제 다 부산으로 육군본부는 철수했고, 여기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이제 없어질 판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사진으로 보는 당시의 전투 현장입니다. 네. 자, 이 국면은 저 낙동강 전선으로 향하는 장병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마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신병 교육을 받고 이제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후배 동료들이나 이렇게 한송을 받으면서 가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천을 공격 중인 북한군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 기계화 부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비들이죠. 포병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포다리 같고요. 이렇게 포병. 그래서 이제 이 기계화 부대하고 같이 공격을 했다는 거죠. 네. 자, 요것은 이제 작전을 구상하는 유재영 군단장인데요.
좀 심각하죠. 뭐, 그러니까 유재영 군단장이 뭐 잘 그래도 그 영천을 피탈당했을 때 그 증원병력을 잘 투입을 해서 또 물론 그 5개 연대도 전투를 잘했지만 아주 적시적절한 제조처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영천으로 이동하는 국군 8사단인데요. 좀 보시면 이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영천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천으로 투입하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하 2분의 1톤 차량들, 여기도 또 4.1톤 차량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차량이 쭉 세대가 이렇게 해서 이때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이 차량이 많이 투입되는 이러한 그러한 국면이고요. 그리고 지형무 전반적으로 보면 쫙 아주 고지가 좀 있고 하늘은 뭐 그래도 구름이 껴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영천을 공격 중인 북한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기계화 부대 이렇게 장비들을 항상 이렇게 같이 하고 그 당시 이 북한군은 그래도 기계화 장비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천 전투에 승리한 국군 이 8사단 요원들인데요. 보면 이 전차가 T-34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보면 쭉 도로에 보시면은 이 도로를 이동하다가 뭐 이렇게 대전차 포나 뭐 대전차 하기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서 있는 고장난 이러한 국면이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은 표정이 좋습니다. 이제 웃고 표정인데요. 네. 자, 이것은 이제 노익한 무기를 후송하는 노무대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지게입니다. 지게에다 이렇게 이제 총을 이제 북한군 총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저기를 총을 회수한 모양인데요. 기분 좋은 사진입니다. 이 지게 부대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게 부대. 우리는 이제 지게 부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명칭은 노무 부대입니다. 노무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는 한 5개 사단이 있었어요. 딱 그 53년까지 1953년까지 그러니까 101사단, 101 노무사단,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104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6사단까지 해서 이렇게 한 5개 사단 한 10만 명이 있었고요. 이 사단의 임무는 주로 탄약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추진, 그러니까 고지에 전투할 때 식사를 추진하고, 뭐 탄약 추진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제 혹시 전사자가 있으면 그 전사자를 이 지게에다가 메고 이렇게 그런 사진이 많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 있게 그러한 6.25 사진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 지체를 이렇게 멍석 같은데 가마니 같은데 이렇게 메고 내려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보다는 지금 이거는 뭐 적 북한군 그 노익한 무기를 이동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A자가 이게 지게가 좀 A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군은 이것을 A 프레임 아미 그래서 A 부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A 프레임 그래서 뭐 그 지게가 알파벳 A라고 잘못되는 거죠. 네. 자, 요것은 이제 영천 전투 재현 행사
요 국면인데요. 2011년에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육박전, 백병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휴대한 무기만 갖고 이렇게 싸우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막 서로다가 혈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군이 우리,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어 진지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공격해 들어오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네. 이게 탄약이 다 고갈돼서 탄약은 쏠 수가 없고, 이제 뭐 북한군도 이제 뭐 자기들 이제 고지니까 탄 뭐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박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 뭐 막 그러네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영천 전투 전적비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이게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영천 전투 승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영천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국군 단독으로 이 군단급 반격 작전에 성공한 아주 최초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반격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 혹은 또 인천 상륙 작전에서 총 반격 작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영천이 이제 피탈됐을 때 미 8군은 이 전쟁을 포기하고 한국을 포기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포함해서 60만 명으로 미국령 삼화 제도에 재배치해서 이제 신한국 건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 들은 대로 정일건 총참모장한테 이제 이 계획을 갖다 들이댄 거죠. 영천이 이제 위험했을 때요, 피탈됐을 때요. 그랬을 때 이제 8군 사령관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했을 때, 총참모장이 이거 영천만 우리가 확보하면 이 계획은 뭐 없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이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군 지휘부는 먼 훗날 이 영천 전투를 평가를 하면서 이 영천이 상실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낙동강 전투 전전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패배를 이제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것은 이제 전쟁 패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군 2군단의 승리 요인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지휘관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 결심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재영 군단장이 8사단을 이제 자기 군단으로 이제 배속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천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게 군단장이 사단장, 1사단장 그 다음에 6사단장 모아놓고 군단작전 참모하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속한 결심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뭐 백선엽 사단장, 6사단장, 김종호 사단장이 거기에 이제 사단을 흔쾌히 연대를 이렇게 배속을 전환시켜주고 차출에 동의해서 이 상황을 극복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적시적절한 증원부대 투입. 5개 연대가 투입이 됐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특히 방어 작전에 있어서는 이제 돌파구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돌파구를 견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첨단. 그러니까 돌파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견부, 그 돌파구 첨단이 반드시 확보만 돼야
역습이 가능한데 이것을 잘 확보하고 돌파하고 첨단 저지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군 2군단이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자, 이거로서 이제 영천 전투는 마치고요. 다음 구강은 용문산 전투입니다. 이 용문산 전투는 1951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군 육사단이 중공군 5차 5월 공생식 용문산 일대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제병협동, 제병협동은 제병과 협동이죠. 그다음에 합동작전, 공군 하력이죠. 공군 하력으로 격퇴식인 방어 전투입니다.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